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헬스업의 원칙과 헬스업 적용업체의 변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헬스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업은 식품의 원료 및 제조 공정에서 위해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소의 원인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 이것을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니 제품의 안전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헬스업은 7원칙 12절차의 체계적인 운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원칙 12절차란 준비 단계의 5절차와 본 단계인 7원칙을 포함한 12단계의 절차로 헬스업의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헬스업의 7원칙 12절차 중 꼭 알아둬야 할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업 플랜 개발의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업체에서 헬스업 플랜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헬스업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헬스업 팀은 헬스업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선행요건 프로그램 개발, 헬스업 시스템 개발 및 검증, 시스템 개선 활동 및 운영, 타 팀과의 업무 협조, 헬스업 시스템의 발전 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단계는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설명서는 제품과 관련된 위해 요소 확인과 확인된 위해 요소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제품의 특성에 따른 중요 관리점 및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원부재료의 배합 비율 및 제조 방법, 제조 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 및 유통상의 주의사항, 제품 용도 및 유통기한, 포장 방법 및 재질, 표시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품 용도 확인은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를 위해 이루어지며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 소비자를 위한 식품을 제조할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준비 단계로 헬스업팀은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 단계들을 파악하여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각 공정별 주요 가공 조건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제조 공정별 가공 방법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게 되면 공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장 평면도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장 평면도는 각 작업장 특성을 반영한 작업장 명칭, 구역명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합니다. 이 평면도를 바탕으로 작업자, 물류, 배수, 환기 등으로 인한 교차 오염이 발생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 방안을 수립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업팀은 작성한 공정 흐름도 및 평면도가 실제 작업 공정과 동일한지 여부를 작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검증합니다. 공정 흐름도와 작업장 평면도가 작업 상황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정 흐름도와 작업장 평면도까지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헬스업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헬스업 관리 계획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위해 요소 분석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은 헬스업 팀이 수행하며 이는 제품 설명서에서 파악된 원재료, 부재료별로 그리고 공정 흐름도에서 파악된 공정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해 요소를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각 위해 요소의 유입 경로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악된 잠재적 위해 요소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에 따라 위해 요소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파악한 위해 요소의 예방 조치 방법을 파악하여 위해 요소 분석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표를 바탕으로 위해 요소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파악한 위해 요소에 대한 정보는 해썹 계획의 재평가,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 방법 설정, 예측하지 못한 위해 요소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모색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해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해썹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위해 요소 분석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해썹의 제2원칙은 중요 관리점 결정인데요. 중요 관리점이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말합니다. 식품의 제조 공정 과정에서 중요 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식품을 생산하더라도 제조, 설비 등 작업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 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 또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 관리점에 대해서는 방금 알아봤는데요. 한계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한계 기준이란 중요 관리점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된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합니다. 한계 기준은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육안 관찰이나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또는 특정 지표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가열 시 중심부의 최저 온도, 특정 온도까지 냉각시키는 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금속 조각의 크기 등이 한계 기준 설정의 대상이 됩니다. 한계 기준 설정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중요 관리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이란 중요 관리점의 공정이 한계 기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니터링은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연속적 관리가 힘들다면 일정한 주기를 설정해 관리합니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요원은 중요 관리점의 모니터링 항목과 모니터링 방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충분히 교육,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기록은 예, 아니요, 적합, 부적합이 아닌 실제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확한 수치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썹의 근본적인 목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취해야 할 개선 조치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선 조치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정하여 파악하면 쉽게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검증은 해썹 관리 계획 등이 제대로 세워지고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효성과 실행성 측면으로 분류하여 검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효성 검증은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수립 등 설정한 해썹 관리 계획 및 선행 요건 관리 기준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완제품 규격 검사, 세척, 소독, 교과 등에 대한 과학적인 방식의 검증을 실시합니다. 실행성 검증은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등의 해썹 관리 계획과 선행 요건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니터링 기록이나 상태 점검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관리 계획의 현장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해썹의 7원칙은 해썹 체계를 문서화하는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록 유지는 해썹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록 유지가 없는 해썹 체계의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운영 근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썹 계획 운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기록 방법은 필요한 기록 내용을 알기 쉽고 단순하게 통합한 것입니다. 업체 환경에 맞게 기록 시점,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기록 서식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해당 작업장이 해썹 관리 계획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 5단계와 해썹 7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영업 중인 업체들이 해썹을 도입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업체는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제조하는 개별적인 제품에 따라 제조 공정도를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 흐름도를 제작하게 되면 공정 과정 중 어디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위험 요소에 대해 빠르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업장 평면도를 작성하여 이동 간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평면도를 바탕으로 작업자, 물류, 배수, 환기 등으로 인한 교차 오염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장 내 설비 배치 상황에 대해서도 시설 배치도를 작성해서 관리하면 한층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정 흐름도와 평면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위해 요소 및 교차 오염 또는 2차 오염, 증식 등의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관리점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실행한 모습입니다. 이 업체는 육가공을 위한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쇄기 사용은 금속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수 있다는 위해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물의 혼입을 예방할 수 있는 금속 검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사용에 대한 SOP를 설치하고 사용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잊지 않고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육류를 다루기 때문에 원료를 적절한 온도로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업체는 원료육과 완제품의 보관과 온도 관리의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고 적정 온도인 영하 2도에서 5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햄을 가공하는 이 업체의 중요 관리점은 제품의 살균 과정인데요. 훈연육의 심부 온도가 75도씨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차 살균 시에는 제품 표면 온도가 7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체는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음료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지점은 살균, 여과, 세병 공정입니다. 이 업체는 중요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살균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인데요. 한계 기준 온도 미달 시에 공정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도 측정 설비를 갖추고 작업장 내에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관리점인 여과 공정에서는 안전을 위해 작업 전후 여과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를 철저히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작업장의 밀폐를 위해 출입구 하단에 고무 패드를 부착하여 틈새를 막고 꼼꼼히 밀폐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점검구가 열려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물이 떨어질 위험이 높고 해충이 유입될 우려도 있는데요. 이 또한 깔끔한 마감 처리로 예방한 모습입니다. 작업장에서 가열장치, 냉동장치 등을 사용하다 보니 천장에 응결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응결수가 제품에 떨어져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응결 발생 지역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응결수 발생을 예방한 모습입니다. 또한 균열이 발생한 작업장 바닥을 내수성 재질로 보수해 곰팡이 발생이나 이물 발생을 예방했습니다. 작업장의 배수로는 오염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곳인데요. 이 업체는 배수관과 배수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물이 작업장 바닥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배수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폐기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며 꼭 배수로에 뚜껑을 설치하여 폐기물로 인한 교차 오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건을 없애고 손 건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손 세정제 또한 배치한 모습입니다. 화장실 외부 입구에 추가적으로 손소독기를 설치하여 화장실 손잡이에 의한 교차 오염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탈의실을 살펴볼까요?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에 손길이 덜 미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업체는 탈의함 상단에 위생복을, 하단에는 일상복을 보관하도록 하여 환복 시에 발생하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가 용이하도록 탈의함의 상단까지 빗면으로 처리한 모습입니다. 신발장 또한 실내에서 사용하는 작업화와 외출화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업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작업자들이 복장 착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별 복장 착용 기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손세척, 건조, 소독이 가능하도록 위생 설비를 잘 갖췄습니다. 이물이 낄 염려가 있는 작업화를 세척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 장화에서 발생하는 이물 혼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용 발판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병균의 작업장 유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결구역인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생 시스템을 갖춘 모습입니다. 헬스업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자 개개인의 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작업자는 구역별 복장 규정에 위생복, 마스크,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등을 적절히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장에 휴대폰, 시계, 자물쇠 등 작업과 상관없는 개인 물품을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은 따로 보관함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도구들 또한 중요 관리 대상인데요. 이 업체는 칼틀 보관함을 자체 제작하여 이물질 및 낙하균의 오염을 방지하고 칼날별로 구분 보관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한 모습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갑, 앞치마, 팔토시 등을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도구 또한 청결구역과 일반 구역의 도구를 구분 관리하여 청결구역의 위생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작업장의 모습도 살펴볼까요? 작업장에서는 사용하는 설비가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시 바닥에 이물질이 제품으로 들어가는 등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업장은 모든 설비들을 바닥 벽과 일정 간격을 두게 설치하여 오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바닥에 물품이 닿아 있으면 여러 오염에 노출되는데요. 물품 보관 시에 바닥용 박스를 만들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설비에 랩이나 비닐 등을 덮어놓는 것으로 먼지 등의 이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의 동선을 잘 관리하여 이동으로 인한 교차 오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작업장은 문과 테이프 색상을 다르게 하여 작업자와 원료의 동선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동 방향과 구역 구분까지 간단한 테이프 표기로 해결했네요. 폐기물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악취, 해충 발생, 침출수 발생 등의 오염이 발생됩니다. 별도의 용기를 만들어 폐기물이 밀폐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보관 구역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량 등의 폐기물 처리 기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냉장고, 냉동고 등 온도 관리 장치는 식품 제조업체에서 가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업체는 냉장 설비마다 온도 기준 SOP를 설치하고 매 시간 현장에서 온도 관리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 시설 물건을 적재할 때는 팔레트를 사용하여 원료가 바닥에 닿는 것을 방지하고 선입 선출을 위해 일자 및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여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업체에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염소 소독, UV 살균, 마이크로 설치 등 살균 소독 관리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저수조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저수조 청결 관리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조 관리시설의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해충, 설치류 등은 식품 위생에 큰 위협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획 등 끈끈이 등의 방충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이 업체는 해충 포획량을 분석하여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물질 유입 위험이 높은 환기구, 배수관에 필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작업장에 전등이 파손되어 깨진 파편이 제품에 들어가면 큰 위험 요소가 되겠죠. 이 작업장은 전등에 비산 방지 커버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썹 기준에 따라 작업장 중 유관 확인이 중요한 작업구역의 조도는 최소 54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 업체는 조도 점검표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해썹의 운영 시스템을 구성하는 실원칙 12절차와 해썹 프로그램 적용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여러 업체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썹에 참여하여 좋은 제품과 자부심으로 소비자와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그맨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